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초인적 미스터리. 초자연적인 힘으로 물건을 움직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제 어디에서 보게 되던 누구라도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장 놀라운 초인적인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공중부양이다. 공중부양은 마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와우, 근데 신기해. 저렇게 뜬다고? 단순한 트릭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곤 한다.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Oh my. 중력을 무시한 채 뭐야? 가로등을 맨발로 걸어 오르고 걷고 있어요? 오. You're about to reach the top.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무슨 왜 저렇게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저 영상이야 또 하물며. 무대가 아닌 길거리 한복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부양을 선보이기도 한다. 요즘에 편집 기술이 워낙 그 발달해서 맞아요. 이거 합성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슨 이건. 근데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심지어 공중에 뜬 몸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마술사로 불리는 다이나모는 브라질의 유명한 관광지인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앞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속에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마술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17세기에도 존재했었다. 1630년 이탈리아 수도 사제였던 성 요셉은 갑자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만 100번 이상. 심지어 12m까지 떠오른 그는 교황 우르바노 8세에게 인정받으며 나르는 성인의 전설로 남게 된다. 저 때는 합성도 안 됐을 텐데. 그 이후 1850년 유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초인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다니엘 덩글라스 홈이었다. 그는 성 요셉의 공중부양 기록인 12m의 2배, 24m까지 떠오르며 당시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이를 지켜본 사람 중에는 나폴레옹 3세와 톰 소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있었다고 한다.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홈의 공중부양에 사람들은 조작을 의심했지만 비밀을 밝혀내진 못했다.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과거의 공중부양 전설, 과연 사실일까? 그런데 전설로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이야기가 2009년 러시아에서 다시 시작된다. 러시아의 한 숲속에서 2009년이면 최근인데.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한 남자의 카메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되는데 강아지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 한 소녀가 공중에 떠 있다. 아, 저거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떠 있어요. 사람 떠 있는 거. 어린이 같은데. 저 높이에. 인기척이 높이도 놀란 되게 모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오, 다시 내려왔어. 뭐야? 뭐야?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보도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지만 결국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7세기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공중부양. 과연 트릭일까? 아니면 초인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근데 너무 신기한데? 이거는 뭔가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줄넘기 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눈앞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게 트릭이라면 네. 저 광경을 보고 있는 그 관객들의 그 리액션이 있었잖아요. 막 오 마이 갓! 막 이러고. Oh my. 그분들이 연기자가 아니고서요? 저게 영상에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는 제가 뭐 전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그 장치 없이 사람이 이렇게 뜨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완전 열려진 공간에서 공중부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늘어난 게 이미지와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의 발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세요. 공중부양은 모르겠고요. 네. 공중부양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공중 부양감.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인간이 어떤 높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높은 위치가 되면 얼마든지 뜰 수도 있겠죠. 네. 맞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현상이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두 분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저는 결국 오늘 공중부양감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공중부양하는 마술 이런 걸 갖가지 워낙 다양하게 많이 봐왔었잖아요. 네. 온갖 신기한 것들을 다 봤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초능력이나 뭐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서 쇼로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 아까 그 영상들도 아마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중력을 거슬러서 몸을 띄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네.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떠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맞아요. 어느 정도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요. 머리카락도 위로 같이 떠올라요. 맞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력을 거슬리면서 몸을 띄우면 그런데 아까 본 영상에서 머리카락만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없었죠. 오.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어딘가에 연결해서 당겼다거나 밑에서 받치고 있다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인정. 그러네. 아까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일종의 그런 재미있는 쇼의 형태로 연출한 것일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입장이시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힘을 빌린다면 좀 가능해질까요?
과학적으로는 뭐 안 되는 게 없죠.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없죠. 되나요? 공학 박사이자 SF를 즐겨 쓰는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영화 백투더 퓨처 아, 너무 백투더 좋아하죠. 퓨처 2편 보면 예스. 호버보드라고 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서 있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나오죠.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떠 있는데? 또 했어요. 그럼 되게 근데 뭐가 지금 김이 나오는 건 뭘까? 사람이 탔는데도 뭔가 자기 부상 열차처럼. 진짜. 뭐야, 물 위로 떠가는 거야 지금? 그것도 자석 같은 극끼리 하면 밀어내는 것처럼 와, 너무 신기해. 아이고, 신기해요. 진짜 타보고 싶어요. 저게 타보고 싶어도 호버보드를 타고 저렇게 뜰 수 있는 곳은 딱 저기 가셔야 돼요. 그 땅하고. 그 이유가 트랙에 있는데요. 뭐가 있군요. 아까 그 호버보드에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는 거 보시나요? 네네네. 아마 액체 질소 같은 걸 거예요.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이 영하 200도 정도에 정확하진 않죠. 200도 정도인데요. 그 온도까지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은 물질 중에 어떤 거는 초전도체라는 그런 성질로 바뀌어요.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밑에 자석이 있고 그 위에 초전도체가 있으면 초전도체가 이 자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이 있게 돼서 그냥 뜹니다. 그래서 밑에 자석만 있고 저 초전도체가 들어있는 호버보드를 타고 그 위에 올라서면 떠요. 그래도 재밌는 게 이게 그 사람이 타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고요. 올라가면 또 약해져서 딱 적당한 높이로 딱 떠 그러니까 있어요. 퀴에서 그대로의 높이, 퀴라는 맞아요, 높이에서. 가을경 자석이군요, 그냥. 예, 밑에가 자석이 안에 깔려 있어야지만 저게 가능하죠. 아까 물 위를 떠가는 것 같던데. 그 밑에도 자석이 있겠죠. 밑에 그러면. 있는 거죠. 물 바닥에도. 그렇네. 열심히 사네요, 다들. 열심히 사네요, 다들. 무슨 말씀이세요, 정박 씨? 호버보드 좀 팔아보려고. 당황하네요. 그럼 자석 없이 아무 곳에서나 공중부양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뭐가 있나요? 아이언맨 같은 영화 보면 약간 이런 제트 엔진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맞아, 이렇게 엔진을 가동해서 뭔가 불을 뿜으면서 날아오르는 듯한 사람 몸에 제트 엔진을 붙여가지고 날아오르는 1인승 비행기 같은 그런 기술이 사실 뭐 선보인 지는 제법 오래됐었습니다. 오, 진짜? 야, 지금 봐도 신기한데 나는 거예요? 84년도에는 얼마나 신기했을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 장면이 너무너무 기억이 기억이 나죠? 나요. 저도 기억나요. 진짜 놀랍다. 아니 사실 지금에야 한강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아래로 쏘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 그것만 봐도 신기한데 왜죠? 84년도에 저런 영상이. 신기하다. 최근에는 이 제트보드 실험적으로 만든 이분이 프랑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내가 제트보드를 타고 한번 날아가 보겠다. 꽤 빠르네요. 나라라 슈퍼보드 아니에요? 그러게. 오, 110마일이면 170, 80km 거의 200km 준하는 오, 멋있다. 하늘을 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막 정신을 집중하고 막 온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이 정도 뜹니다, 사람이. 과학 기술의 힘으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네. 네, 이게 그래도 연료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기착지에서 쉬어가지고 연료를 재보급하고 건너가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정말 과학으로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또 새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물리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유, 이게 뭘 준비하신 건지. 아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게 네. 지금 상자랑. 공구 세트도 있고. 네.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걸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요? 엄청난 거요. 이렇게. 먼저 저 장성규 씨 앞으로 나오셔서요. 네네네. 이 가방을 한번 위로 들어봐 주세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건가? 위로 들면 돼. 예, 위로 들면 됩니다. 가방이 밑에 아. 책상에서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네요. 붙어 있네요. 무거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다음에 한번 존박 씨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겁죠? 무거워. 예. 10kg 돼 보이는데. 예, 그럼 다음에는 장도연 씨가 한번 들어보세요. 무거울 텐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면 쉽게 들리죠? 아까 두 분은 못 드셨고. 아니,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지금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또 안 돼? 진짜로? 그다음에 잠깐 놓으시고 그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도현 씨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뭐야? 뭔데? 아 진짜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은 되죠. 네. 내려놓고 제가 기압을 놓을게요. 세상에. 이야. 세상에. 한번 다시 해보시죠.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뭐야? 이상해.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지금 이상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설명은 이후에 드리고요. 네. 너무 궁금한데? 우리가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 자, 오픈합니다. 네네. 하나, 둘, 셋. 떠 있어요 지금? 뭐야? 아 여기. 밑에 해봐도 돼요? 예, 이 종이로 아래쪽을 한번 통과시켜 보세요. 우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 보드가 이렇게 보이나? 예. 이쪽. 우와. 위에도. 무서워요. 없어요? 선? 와이 없어요? 없어요. 와이 없습니다. 없어요. 신기하다. 와. 뭐야? 어떻게 이게 그래? 이게 궁중 음식이 아니라 공중 음식입니다. 궁중 음식이 아니라 공중 음식입니다. 공중식이군요. 신기하다. 그럼 이거를 여기 올려놔도 뜨나요? 될 겁니다. 예. 아, 근데 무게가 조심해서 달라져도? 정 가운데에 올려 놓으셔야 돼요. 해봐도 돼요? 하나 더. 하지 마세요. 빵 쌓기.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되게 신비한 그런 생명체처럼.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약간 불멍하듯이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겠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김경일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좀 신기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고 좀 똑같은 눈으로 좀 계속 저는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요. 쳐다보고 있고요. 이게 눈이 계속 가네.
와, 지금 눈앞에서 봤는데도 지금 믿기지가 않고 신기해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이 신기했어요. 네. 들떠 있는데 어떻게 빵이나 저 케이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중부양의 가능성은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네. 그 자기력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은 화분이 앞에서 우리 보셨던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건데요. 이 안에는 이제 그 영구 자석 그리고 전자석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화분 부분의 아랫부분에 자석이 붙어 있고요. 그 자석은 영구 자석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그 밑에 이 판 아래에는 가운데 부분에는 전자석이 들어 있어요. 이 전자석은 이 위에 있는 자석과 반대 방향의 자석을 만들어내서 자석을 만들어내서 그걸 밀어내는 역할이고요. 근데 밀기만 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둘레에는 또 영구 자석을 둬요. 아, 그래서 이게 예, 그 영구 아, 자석은 이 잡아당기는 중간에만.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영구 자석들이 이 원 모양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서 똑같은 힘으로 다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네. 와, 저희가 들지 못했던 그 가방.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지금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건 뭐, 어떤 원리인가요?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맞아요. 그거는 그 가방 안에 처음에는 자기력이 있다가 나중에 없어진 거죠. 어떻게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석이 영구 자석이었을까요? 전자석이었을까요? 전자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그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그 근처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 리모컨을 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작가님이에요? 아 진짜로? 엑스맨이 누구죠? 이 안에서? 작가님 다 빵만 보고 신기했던 거 계셨는데. 아니었어요? 리모컨을 키면 이제 전자석이 작동이 돼서 바닥에 붙고요. 리모컨을 꺼서 이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를 0으로 만들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죠. 꿀이야 세상에. 그래서 자기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는 실험을 우리가 해본 거고요. 아니, 알고 보니 그 어벤져스 영화 있잖아요. 네. 토르망치. 아, 토르도 전자석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리모컨 갖다 붙잖아. 거 예, 아니에요? 예. 어우, 재밌네요. 자기력.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전자석을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부상 열차인데요. 자기 부상 열차도 자기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상 열차도 그 철로가 있고 그 위에 그 열차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자기 부상 열차는 이제 적당한 전류를 흘려서 열차가 철로로부터 뜨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네. 자기 부상 열차는 만약에 위가 N극이고 아래쪽에 N극이 가까이 있으면 이쪽 방향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걸 조정을 해서 앞으로 가도록도 해요.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가 바로 자기력을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그럼 뭐 연료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닌 거군요. 연료를 쓰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전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소비는 당연히 있죠. 근데 붙지 않고 떠 있으니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적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이 열차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장치죠. 과학이네. 그러니까. 자,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마술사들도 이 원리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정말 강한 힘의 전자석을 두고 자석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면 똑같이 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런 핸드폰 같은 걸로 아까 촬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옆에서. 그렇지, 전자기기가 있어. 그건 또 약간 바닥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자석을 이용했다면.
역시 종 박사. 이제 거의 뭐 반과학자입니다. 반과. 자석이 모든 금속을 자기력으로 잡아당기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철이거든요. 그래서 철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그 근처에 가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공학 쪽과 또 물리 쪽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부터는 인지과학이죠. 심리학 김경일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공중부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뜨게 만드는 힘에 관련해서 두 분께서 과학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관점을 바꿔보면 본인이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 본인 자체가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또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치자면 본인이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의 거의 대부분은 뇌의 착각이라고 봐야죠. 뇌 착각. 왜 착각?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방송인들은 뭔가 프로그램 하나 잘 만나면 야, 장성규 너 떴다? 그랬을 때 저도 사실 어깨가 올라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교만해질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가 일을 잘하든 아니면 인기를 얻던 아니면 권력을 얻던 우리가 다 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그런 표현이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업됐다 그러고 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래서 뭐 힘을 가졌다라든가 아니면 서열이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같은 높이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기억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걸 우리가 촬영해도 실제로 공중부양하는 걸 우리는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것만 주로 찍어요. 맞아요. 사실은 1층에서 3층 높이로 올라간 사람을 10층에서 찍는 씬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그러네요. 그런 장면이 만약에 나왔다면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착각입니다. 떴다는 느낌. 근데 이 떴다라는 말 뜻이 물론 일이나 뭐가 성과가 좋아서 막 떴다 잘 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다 같이 시작했는데 새 시즌이 왔어요. 네. 근데 저만 같이 합류를 못했다 그러면 장도연 혼자 붕 떴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래. 다 같이 그러네. 우울한 상황. 가는데 걔 혼자 붕 떴지 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 이 수직 방향의 위치의 변화가 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떠서 딴 데로 간 거 아닐까. 붕 떠서 갔다. 새처럼 날아갔다. 자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중부양은 결국 뇌 착각일 뿐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 뜨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100% 제 설명이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떴다는 기록들 상당 부분 네. 객관적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신화화되고 전설처럼 돼버린 기록들의 상당수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주관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